직장인들의 근로소득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또 은근히 많이 놓치시는 회사가 많아요. 그죠? 네, 그렇죠. 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느냐. 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양주랑 사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사는 편입니다. 직업란에 세무사라고 적는데 세무사라고 적고 이걸 신고 안 하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네. 우리는 세무사들 예요. 저희가 이제 9월 말 바로 추석인데요. 요번에도 또 임시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장장 6일을 놀죠. 쉬죠. 네. 직원분들 추석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거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거래처에도 그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근데 만족은 못 하는 것 같아요. 항상. 현물로 그렇죠. 주시는 거죠, 현물로? 네. 조덕기 세무사님 어떻게 주세요? 역시 현찰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현찰 그냥 준비했습니다. 저도 뭐 항상 상품권을 주는데 생일이든 뭐 명절이든 상품권으로 이제 대체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 코너에서 얘기할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 급여 생활자 지금 법인의 대표고 개인 사업자는 뭐 사업소득이겠지만 법인의 대표님들도 다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관련 기사 보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원재 세무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기사 제목은 이제 법원에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기사인데요. 2023년 8월 21일 SBS 뉴스의 기사입니다. 하나 손해사정은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 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소득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 기사인데요. 그러면 과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을 하든 뭐 현물로 지급을 하든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도 요러요러한 것들은 비과세를 하겠다, 즉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소득세법에 비과세되는 것뿐만 아니고 4대 보험에도 여전히 같이 비과세가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받는 절세 효과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식대 같은 경우죠. 그렇죠. 식대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최근에 개정됐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20만 원으로 개정돼서 그 식대 2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요런 식대하고 비슷한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해서 그렇죠. 출퇴근하면서 차량을 운행할 때 지급받는 그런 보조금들 그런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급여 중에서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총 4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으로. 이것도 은근히 많이 놓치시는 회사가 많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바로 설정을 해버리고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안 해서 4대 보험도 좀 과하게 내고 계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좀 과하게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자주 여쭤보시는 게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느냐 혹은 저희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직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비과세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죠. 적용을 네,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다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비과세에도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에서 뭐 직원의 복지 혹은 뭐 취미 활동을 위해서 회사가 지원하는 부분은 과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기 개발에 관련된 수강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기보다는 그 고용보험 환급 과정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수강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소득에서 자주 놓치시는 게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20만 원 정도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자녀 양육 수당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꼭 챙기셔가지고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 아버지만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받고 어머니도 받고 양쪽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잘 챙기셔가지고 비과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봉이 일정 이상 되시는 분들은 효과가 그래도 적진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네.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나 스톡 옵션 이런 것도 받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벤처 기업 등이라고 해가지고 열거된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법인에서 스톡 옵션을 직원한테 부여하고 그리고 그 직원이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또 행사 차익이 발생될 거잖아요.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하는 건데 지금 얘도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뭐 5천만 원밖에 안 냈던 게 지금은 뭐 1억 이상까지도 비과세를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됐으니까 해당하는 회사에서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 가지고 이런 행사 차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받는 것보다는 비과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이 추석 선물, 상품권이나 뭐 현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직원한테 주는 통념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법인 입장 혹은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송금 처리가 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 법을 잘못 활용하셔가지고 과도하게 뭐 금을 지급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상품권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누구한테 지급했는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서는 따로 과세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그 영업 사원 하시는 분들 뭐 이게 판매왕 네. 그런 분들한테 막 금 드리고 상품 큰 거 드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까 유원재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념을 벗어나는 부분은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봉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소득세 구조 자체가 그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을 높게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법은 급여나 상여금이나 동일하게 판단하는 그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원재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 추석 연휴가 6일 임시공휴일 때문에 6일로 늘어났죠. 거기다가 뭐 이제 연차 쓰고 하면 최대 뭐 10며칠까지 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항공권이 다 해외 항공권이 동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해외 나갈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면세품을 구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면세품 한도나 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 넘겨 폭풍 쇼핑, 몰래 들여오다간 가산세 폭탄이라는 제목인데 2024년 7월에 나온 기사고요.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2014년도 이후에 1인당 $600로 고정되어 있다가 작년 9월 $800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건데요.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22년 9월부터 면세 한도인 2병의 총 용량이 2리터인 동시에 합산 가격이 $400 이하일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캐리어에 몰래 담아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을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라고 기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 나가실 때 면세품 많이 구매하시죠? 저는 안타깝게도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해서 네, 뭐 담배하고 술하고 그렇게 잘 사오는 편이죠. 저도 꼭 나갈 때마다 양주는 위스키, 그렇죠. 위스키는 꼭 사오는 편인데 조덕균 세무사님 어떠세요? 뭐 저 같은 경우 비행기 좀 자주 타는 편인데 저도 양주랑 사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사는 편입니다. 저도 근데 이거 살 때마다 항상 이 면세품 신고 관련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800불이 또 환율에 따라 계속 다르겠죠, 금액이. 그렇죠. 근데 이제 면세품 살 때는 다 달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합산해서 금액이 800불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저도 자진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애매한 금액들은 그냥 잘 안 하기는 해요. 선물 사다 보면 배우자거나 이렇게 네. 직원들 거 사다 보면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800불 뭐 이것도 사실 큰 금액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뭐 하나 넘길 수 사면 있는데 금방 넘겨요. 이게 세무사들은 또 직업난이 있잖아요. 직업난에 세무사라고 적는데 좀 세무사라고 비즈니스네. 적고 이걸 신고 안 하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직장인이라고 적는데 저도 회사원이라고 직장인이니까 적습니다. 뭐 세금을 관세를 가장 아끼려면 자진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항상 모든 세금의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제때 신고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런 인터넷이나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 그쵸. 마치 이게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세청도 전산화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집계하듯이 관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관세청이 모를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즉시 즉각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그 나라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타겟팅 되어 가지고 적발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정보들 이용하지 마시고 꼭 그 한도를 넘기시면 자진해서 꼭 신고하셔가지고 가산세를 막 40% 60% 이렇게 내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